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 말 지키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해 오셨던 국민들께서도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실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더 폭주하고 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게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거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십시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한 뭔가 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인권 수준 정도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도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면 설명해 주시든가요.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요.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도 아직 이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의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 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1월) 11월 15일부터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떼 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투명합니다. 예상되는 것이죠.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정부 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맨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일을 나눠 갖고 끝내버리자 내지는 상승을 포기하는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 털자라는 식의 정책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복지를 합니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입니다. 그 점을 저희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점을 가지고 저희는 선택받겠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AI 과학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이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그리고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수세 폐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유지 등에 관한 법안,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이렇게 7개의 패키지가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더 눈부신 미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